자, 반갑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무섭게 올라가니까 일각에서는 코스피 큰 급락이 나올 거다, 폭락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코스피가 앞으로 만 이상 미친 듯이 오를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들 살펴보면서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가장 큰 영업이익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가이던스 상으로는 2027년에 영업이익 상승률이 조금 줄어드는데 이것 또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적어도 2027년까지는 성장세가 지속된다는 쪽으로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계속해서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노조 관련해서 악재가 있으나 그것 또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현재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가격에서 정확하게 저점을 만들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이 검은 색깔 선 부분이 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이 검은 색깔 선까지 기회가 없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1단계 부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부터는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0단계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단계부터 분할로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가 현재 최종 단계까지 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데 그 뒤에 1단계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좀 확률이 적긴 한데 최종 단계를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폭탄 단계는 한 요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최종 단계를 넘어간다면 여기까지는 한번 예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 한번 모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 선을 좀 확장을 해보면 한 요 정도가 모아가기 좋은 그런 저가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가 1차적인 그런 저항이 아닌가. 여기를 뚫으면 이제 이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PER을 보더라도 그렇고 실적도 여기서 더 가이던스보다 더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2027년까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보셔도 좋다 생각이 되고요. 그 대신에 한 가지 좀 명심하셔야 될 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좀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변곡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매물 소화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 여러 가지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여기까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매물 소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매물 소화를 잘 못하게 되고 뭔가 실적이라든가 뭐 악재가 터진다거나 아니면 뭐 경기가 안 좋아진다거나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다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저는 금리라고 생각해요. 현재 금리가 동결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인상으로 만약에 방향을 틀어버리면 그때 되면 아무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 금리의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금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 금리 아니고요. 연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저렴합니다. 현재 보시면 PER이 6배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전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떨어질 때 저는 정확하게 저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방송이나 제 말을 듣고 모아가신 분들은 지금 엄청난 수익권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SK하이닉스는 조만간에 최종 단계를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종 단계는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예전에도 최종 단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최종 단계를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이번에 SK하이닉스는 폭탄 단계까지 3단계 기법상
폭탄 단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를 일단은 1차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올라가는 중에 한번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한번 접고 갈 수는 있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오면 좀 접고 갈 수는 있어도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여기서는 조금 그 기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뭐 팔아서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잘못된 내용이죠.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시점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보더라도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전혀 영향이 없고 오히려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뭐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9월 달부터 계속해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세와 주가 상승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입니다. 금요일에 현대차가 로봇 모멘텀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현대차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차는 이 정확하게 검은 색깔 선에서 모아가면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1단계까지 올라갔는데요. 과거 흐름을 보면 최종 단계를 2번이나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당연히 뭐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쉬었다가 갈 수는 있어요.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쉬었다가 갈 수는 있지만, 흐름상으로 보면 적어도 최종 단계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이 최종 단계를 뛰어넘는다면 폭탄 단계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 초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 PER로 계산을 했을 때도 뭐 저평가 구간이라 보이지만 로봇 모멘텀으로 본다면 매우 저평가로 생각이 됩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대부분 PER이 뭐 100배가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최대 주주로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미국에 상장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로봇으로 공장을 100% 가동하게 되면 영업이익도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 보여지고요.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종 단계뿐만 아니라 폭탄 단계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도 좋은 종목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선이에요. 대한전선은 좀 최근에 많이 급등해가지고 조금 고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상당히 크게 증가가 되고 있고요. 실적 성장세는 좋지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비중 조절을 조금 하셔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이 0단계 부근에서 뭐 다시 반등이 나오거나 할 수가 있고요. 0단계를 이탈한다면 마이너스 단계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이 고평가 영역이 조금 해소가 되면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관리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뭔가 모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실적이 거의 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저평가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도 주가가 저평가 상태는 아니었고요. 해당 종목의 모멘텀은 SMR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SMR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데이터 센터에도 가스터빈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다른 원자력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했고 0단계, 1단계만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1단계를 뚫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뭔가 시세가 한번 쭉 나오려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할로 모아간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2단계 부분을 돌파하는 게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여기를 돌파한다면 최종 폭탄까지도 시세가 확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받쳐주는 게 아니죠.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간 뒤에 다시 떨어지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세가 나오면 정리했다가 다시 밑에서 모아가는 그런 현명한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대한광통신입니다. 동전주였던 종목이 지금 2만원까지 크게 급등한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는 실적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평가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쌍봉 위치예요. 여기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언제든지 이 폭탄이 터지면 주가가 추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은 거의 도박에 가깝습니다. 도박에 가깝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하실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한번 다 잃더라도 도박을 해보겠다라는 분들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 손절가를 리스크 관리 구간으로 손절가를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 초전도체 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이렇게 급등하다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당연히 뭐 광통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실적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올지 이 주가에 만족할 만한 실적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과열로 보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무벡스입니다.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 주가 자체가 PER 상태로는 조금 고평가 상태입니다. 근데 로봇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로봇은 PER을 보기보다는 성장세를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1단계 부근이 전고점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를 돌파한다면 한 번 더 강한 시세가 최종 단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이 1단계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마이너스 단계까지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돌파가 관건인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여기를 돌파해야 추가적인 상승 시나리오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도 로봇 관련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저평가 상태가 아닙니다. 로봇주 자체가 대부분 고평가 영역이죠. 보면은 실적 성장세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실제로 상한가 간 상태인데요. 제가 여기서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그 이후로 현재 상한가 간 그런 상황입니다. 2단계 구간, 여기 2단계 구간 돌파가 관건이고요. 2단계를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1단계 지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죠. 2단계를 강하게 돌파하면 그 다음 3단계, 그 다음에 최종은 80만원대입니다. 자, 로봇주는 PER이 거의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는 이 저항선들을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최종 단계를 넘어가면 마지막으로는 이 폭탄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서 과거에도 폭탄 단계 부근까지 한번 올라간 적이 있네요. 그래서 각 저항을 잘 보시면서 간단합니다. 이 저항을 돌파 못하면 그 다음 밑에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이 저항, 예를 들어서 3단계를 돌파를 하면 이제 3단계를 돌파하면 3단계가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저항을 돌파하면 저항이 지지선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지선을 잘 체크하시면서 한번 고점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소프트웨어 대장주로 보시면 되겠죠. 과거에 이 0단계를 돌파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 마이너스 단계에서 오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 자체는 높지 않아요. 현재 매우 저렴한 그런 가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장세도 나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실적이 나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서면 또 무섭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단계에서 뭔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0단계를 돌파하는 순간에는 강한 탄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프트웨어 종목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드웨어가 많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수급이 이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네이버는 지금은 쉬고 있지만 나중에 소프트웨어 강세장에서 대장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은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네이버는 싼 건 맞다. 싼 가격이지만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므로 시간은 걸릴 수 있다. 하지만 향후에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략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PER이 저렴하죠. 저렴한 종목이고, 그런데 매출액은 그렇게 크게 증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한번 보면 과거에 2단계까지 한번 올라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단계까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대량 거래량으로 금요일에 0단계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1단계 돌파 관건입니다. 그래서 1단계인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여기를 돌파하면 그 다음은 이제 과거에 돌파하지 못했던 2단계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차례차례 목표가를 잡아 나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최종 단계부터는 각별히 리스크 관리를 진행하시면 좋겠죠. 현재 흐름은 매우 양호한 그런 상황이고,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평가 상태에 현대차 로봇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대부분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삼성 SDI예요. 삼성에서 현재 2차전지 대장주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최종 단계를 돌파하면서 여기서 매도세가 쫙 나와서 장대 음봉이 나온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주가 흐름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2단계를 지지하는 흐름에서 다시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최종 단계를 돌파하지 못하면 쌍봉으로 쭉 떨어지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최종 단계를 뚫고 3단계까지는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PR은 뭐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2020년 좀 큰 폭의 성장이 나올 수 있고, 올해부터는 턴라운드 국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고점인 이 최종 단계를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100만 원을 넘어가는 이 폭탄 단계까지 도달 여부가 관건으로 보이고요. 이 종목도 정확하게 이 0단계 부분이 저가에 모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보여지고, 과거에도 이 0단계 부분이 저가에 모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0단계 구간에서 모아갔으면 좋았을 종목이고요. 이 0단계 1단계에서 크게 시세가 안 나왔을 때 그 이후에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차트를 보고 이해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갔을 때 이 최종 단계 돌파 여부가 관건이라 보여지고요. 해당 종목을 만약에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이 1단계부터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 1단계부터 0단계까지 모아가는 전략이 좋은데, 왜 1단계부터 모으냐? 1단계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 0단계에서 반등이 나오지만 1단계까지 떨어지지 않고 1단계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을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떨어지면 하락 시에 1단계 부분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과거에 3단계 부분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쭉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최종 단계를 터치하진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 쭉 떨어졌고, 과거에도 3단계까지는 뭔가 쉽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3번이나 3단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3단계까지는 또 시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2단계에서 3단계 이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이 2단계와 3단계를 강하게 돌파하면 시세가 본격적으로 추가적으로 최종 또는 폭탄까지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100만원 라인과 3단계 라인을 각별히 조심하시면서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강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ENA입니다. 삼성 ENA는 뭐 재건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인데, 한번 흐름을 보면 과거에 이 0단계에서 모아가면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이 0단계 1단계 사이가 매집 구간이거든요. 이 매집 구간에서 모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세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 단계를 터치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3단계 부분에서 계속 뭔가 막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최종 단계는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최종 단계를 넘어간다면 그러면은 폭탄 단계까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가 그렇게 고평가의 영역이 아니고 성장세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최종 또는 폭탄까지 한번 시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주가 하락한다고 하면 1단계 부분과 0단계 사이에서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은 그런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현재 뭐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가가 고평가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또한 올해도 큰 폭으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폭탄 단계를 한번 터치를 했어요. 폭탄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 조정을 받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또 시세가 나오고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다시 한번 최종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를 넘어간다면 여기는 마지막으로 또 폭탄을 한 번 더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나 여기를 각별히 조심하시면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는데 이 박스권을 다시 재진입할 경우에는 쭉 밑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재진입은 좀 리스크 관리 구간으로 챙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LS 일렉트릭도 보면은 1단계 0단계 사이가 매집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매집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2단계까지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계속 그 하락을 하다가 이번에 제대로 2단계를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2단계를 뚫으면서 여기서 시세가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단계도 지금 넘어간 그런 상황이에요. 실적을 보면 뭐 PER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평가 영역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 그런데 증가율이 상당히 큽니다. 매출액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뭐 폭탄을 한번 찍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비중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손절선도 짧게 잘 잡으셔야 되고요. 올라가더라도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 퓨어셀입니다. 두산 퓨어셀은 주가 자체가 뭐 고평가 상태입니다. 하지만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 좀 흑자 전환성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매수 시점은 이 0단계 1단계 사이, 여기가 이제 매수 시점이죠. 그렇게 보여지고 현재 1단계를 뚫고 최종 단계를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중을 좀 과감하게 줄여 주셔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 폭탄 단계까지 노려볼 수는 있지만 비중을 많이 조절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SKC는 유리기판 관련주죠. 최근에 크게 급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여기서 뭔가 매집하는 그런 흔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개미 털기 이후에 마이너스 1단계 부근을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0단계 1단계 사이에서 모아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최종 단계, 그리고 최종 단계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폭탄 단계까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적은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몇 년이 지나야지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당장에는 조금 변동성이 심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번에 잘 정리를 하고 다시 저가에서 공략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는데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자체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는 괜찮지만 현재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0단계를 이탈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 단계에서의 조정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고 횡보가 오랜 기간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단기 기술적 반등은 0단계까지 나올 수 있으나 이 0단계를 돌파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조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평단이 많이 높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 평단을 낮춰주시는 대응이 좋고, 반등 시에 또 탈출하시는 대응이 좋은데 조정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주의하시고, 나중에 혹시나 0단계를 강하게 돌파할 때 그때는 다시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입니다. 제가 조선주는 전반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세가 많이 안 나왔고 여기서 매집하는 흔적이 있고요. 여기서 개미털기 쌍바닥이 나온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다시 0단계 위까지 올라갔어요. 다시 매집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2단계까지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2단계까지는 쉽게 시세가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2단계를 뚫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제대로 시세가 나올 수 있고요. 요 2단계 부분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2단계 갔던 점, 이번에도 이 2단계가 관건이다. 2단계 돌파 못하면 또 한번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요. 2단계 뚫는다면 바로 큰 폭의 시세가 재차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2단계 구간을 핵심 구간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뭔가 매집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적 또한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고 실적이 점점 개선되고 올해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이 된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코오롱인더입니다. 코오롱인더도 주가가 우상향으로 많이 올랐으나 현재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폭발적으로 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2단계를 계속 터치를 하는데 뚫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2단계를 강하게 뚫어야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2단계를 못 뚫고 막히는 그런 흐름에서는 한번 밑으로 쭉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모아가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뭐 마이너스 단계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을 돌파 못하는 흐름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떨어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여기서 다시 재매집하는 흐름, 다시 올라가면 또 비중 축소,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구간이 매수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이 모아가면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0단계 부근에서까지 만약에 떨어지면 모아가기 좋은 구간이지만 현재 이 저항을 계속 뚫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밑으로 쭉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전량 매도는 아니겠지만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시고 나중에 혹시나 쭉 떨어지면은 여기서 좀 추매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올라갈 때 이제 전량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비중 조절이 조금 필요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이번에 많았던 금과 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금이 은과 똑같이 방향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은 선물 차트를 참고하시면 금에 대한 방향성도 똑같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제가 여기서 이제 저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점을 말씀드렸는데 은 같은 경우에 제가 저점 말하고 나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보시고요. 만약에 여기에 도달을 하면 제가 나중에 다시 방송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고요. 은이나 금 같은 경우에 여기를 뚫어야 본격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크게 올라갑니다. 예전에도 이 0단계를 뚫었을 때 본격적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0단계를 뚫어야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0단계를 뚫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 밑에서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은 색깔 선 0단계 돌파가 관건이고 이번에 뭐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0단계까지는 기술적 상승으로 보시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제가 이 저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은하고 금은 뭐 방향성이 같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도 은하고 비슷한 방향성으로 가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해서 보유 전략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 여기 이상 갔을 때 그때 뭔가 대응을 하거나 여기 부분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고 다시 뭐 하라 했을 때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를 뚫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매집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은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매집이 들어온 것 같아서 이번에 조금 요 0단계를 뚫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돌파 쪽으로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은과 금에 대해서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회원들과 같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드린 현대오토에버가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혹시나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오르고 경제TV 유튜브 상단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